김성부동산연구소입니다. 최근 들어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를 전격적으로 단행하였습니다. 오늘은 이 금리 인하와 부동산 투자와의 관련성을 살펴보고 최근에 이슈가 되어지고 있는 갭 투자의 문제점과 이러한 갭 투자가 과연 문제점만 있고 유용한 투자의 하나의 전략적인 어떤 방법으로서 활용할 수는 없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신문 하나를 리뷰하기 전에 갭 투자의 개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갭 투자라는 것은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의 차이를 투자에 활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매매 가격이 1억이고 전세 가격이 9천만 원일 때 이 전세, 즉 9천만 원을 안고 이 아파트를 구입하면은 자기 자본, 즉 내 돈 1,000만 원만 가지고 있으면은 이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것이 갭 투자입니다. 따라서 이 갭 투자는 적은 자본을 가지고 많은 아파트나 주택을 구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1,000만 원을 가지고 1억짜리 아파트를 한 채 구입할 수 있으니까 1억의 자기 자본, 내 돈 1억이 있다면은 이 전세를 안고 샀을 때는 1억을 가지고 10채까지 매입이 가능한 것이 갭 투자입니다. 자, 이러한 갭 투자는 소액의 자본으로 다수의 주택을 소유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를 통해서 지금까지 아주 높은 수익률을 달성해 왔는 것이 갭 투자입니다. 자, 이러한 갭 투자는 파리 부동산 대책의 대출 규제 정책으로 실제로 이러한 갭 투자의 어떤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어지고 또 여러가지 어떤 다주택자가 이렇게 다주택을 소유하기에는 많은 어떤 규제에 의해서 지금은 많이 힘들어진 상황이지만은 아직까지 이런 갭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대출 규제 정책은 서울 등 투기 과열 지구는 40%, 조정 대상 지역은 60%, 지방은 70%로 이 대출을 제한하기 때문에 이제는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어떤 아파트나 집을 사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이 갭 투자는 은행 대출 대신에 이 전세 보증금이 은행 대출 역할을 하고 또 전세 보증금은 대출 이자 자체가 없죠. 그죠? 이자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자 비용에 대한 걱정을 안 해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세 보증금이 충분한 어떻습니까? 타인 자본을 빌려오는 레버리지의 어떤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갭 투자는 시세 차익을 목적을 하고 일단은 갭 투자에 있는 물건의 시세가 올라야 되기 때문에 부동산 상승기 때 유리합니다. 또한 전세 가격이 하락하면은 갭 투자는 실패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갭 투자는 전세 제도를 활용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만 유일하게 있는 제도가 이러한 전세 제도죠. 그죠? 그럼 이 전세 제도 하에서만 가능한 투자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러한 갭 투자가 경제 위기, 경제 파탄의 주범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임대인이 뭐 수십 채, 심지어는 수백 채의 어떤 주택을 구입한 후 그 주택을 이제 세를 주는데 이 주택 가격이 하락하거나 역전세난이 생겨서 세입자를 못 구했을 때는 이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이 불가능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임대인이 계속 어떻습니까? 보증금을 못 돌려주고 도망 다니다가 선량한 임차인에게 피해를 주는 겁니다. 이 부분은 지금 조금 있다가 경제신문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금리 인하가 단행되어졌죠. 그죠? 그리고
올 하반기에 한 번 더 금리 인하가 단행되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개인적인 소견은 분명히 금리 인하가 한 번 더 되어질 겁니다. 그럼 이런 저금리 기조에서는 이 갭 투자가 어떻게 보면 아주 유용한 부동산 투자의 하나의 방법으로 인식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또 사실 이런 갭 투자를 잘했을 때 높은 수익률을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갭 투자를 했을 때 앞서서 이런 경제 파탄의 주범, 즉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못해서 문제가 생기는 어떤 그런 불행한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갭 투자자 자신이 얼마만큼 이렇게 가용한 현금 한도에서 이러한 문제, 즉 보증금 반환의 시기가 도래되어졌을 때 충분히 내가 책임지고 이러한 문제를 커버할 수 있느냐 하는 어떤 그러한 본인의 어떤 가용한 현금 한도 안에서 적절한 갭 투자를 했을 때는 이러한 문제점을 미연에 방지하고 높은 수익률을 추구할 수 있는 제대로 된 투자 전략이 되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우리가 이 갭 투자에 대해서 지금 개념을 이해하고 그 후에 지금 금리와 부동산 투자, 갭 투자 관점에서 살펴볼 건데 제일 먼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관점이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의 성격입니다. 자, 보면은 매매 가격이라는 것은 미래 가치를 반영했는 가격이죠. 그죠? 그래서 미래의 수요, 미래의 인기를 반영했는 것이고 전세 가격은 현재의 가치, 현재 수요, 현재 인기를 반영했는 가격이 전세 가격입니다. 따라서 자, 우리 몇 가지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생각하기 전에 매매 가격이 오르면 전세 가격이 오를까? 자,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과연 매매 가격이 오르면 전세 가격이 오를까? 자, 10년 후에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지하철역이 개통되어진다든지 여러 가지 주변 개발 호재가 지금 발생했다고 가정했을 때 분명히 매매 가격은 어떻습니까? 오르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 매매 가격이 오르면 전세 가격이 오를까요? 매매 가격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미래 가치, 미래 호재가 있으면은 현재 매매 가격은 당연히 오릅니다. 그런데 전세 가격은 현재 수요와 인기를 반영한다고 했죠. 그죠? 따라서 매매 가격이 상승한다고 해서 이 전세 가격, 현재 지금 이 아파트의 수요가 없는 이상은 이 전세 가격이 오르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즉 매매 가격하고 전세 가격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전세 가격이 오르면 매매 가격이 오를까? 이 부분은 제가 나누어서 2부에 금리와 갭 투자의 관련성을 설명하면서 2부에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고 1부는 요까지 하고 제가 경제신문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갭 투자의 문제점에 관한 경제신문의 리뷰입니다. 자, 한번 봅시다. 자, 한국경제입니다. 수원, 이어 서울, 대구에서도 전국에서 갭 투자에 당하는 피해자 속출한다. 자, 집주인, 잠적, 파산, 대리인 나타나 매수, 회유하기도, 정보 비대칭 줄여야 전세 보험, 보증보험도 개선이 시급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지금 이 내용을 보면은 세입자한테 갭 투자를 해서 여러 채의 주택을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지금 매매 가격이나 전세 가격은 점점 떨어지고 역전세난이 발생되어지면은 실제로 10채, 20채, 100채 이렇게 가지고 있는 임대인들이 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니까 어떻게 나오느냐? 차라리 보증금을 매수해라.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대리인이 나타나서 소유권 이전을 진행한다는 거죠. 그래서 현 세입자는
이 전세 보증금 어차피 경매 넘어가면은 전세 보증금을 한 푼도 돌려받을 수가 없으니까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을 뾰족한 방도가 없었다며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이 보증금의 가격으로 이 주택, 아파트를 어떻습니까? 매입하는 수밖에 없다는 거죠. 따라서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처음부터 전세로 살지 않았을 것이고 임대아파트에 청약 당첨되었지만은 이 계약을 어떻습니까? 포기해야 되고 또 어떻습니까? 집을 땅게 될 경우 어차피 임대주택에서도 퇴거해야 되기 때문에 임대아파트 어떻습니까? 청약에 당첨돼도 이걸 포기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문제점이 계속적으로 지금 노출되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경우까지 있나 하면은 부동산하고 어떻습니까? 이 갭 투자하고 짜고 임차인을 어떻습니까? 높은 임대료를 받고 임차를 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어떻습니까? 이러한 집 떠넘기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런 경우는 아파트보다 빌라가 더 문제가 된다는 거죠. 빌라는 아파트와 비교해서 시세 상승폭이 크지 않는 데다가 전세금 인상폭도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시세 차익이 아닌 보증금 전부를 노리고 어떻습니까? 이렇게 중개업자하고 갭 투자하고 투자자하고 이렇게 짜고 이렇게 선량한 임차인을 어떻습니까? 울린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보증금 정도만 받아도 판매해도 이 갭 투자자들은 손해보는 게 없도록 그렇게 구조적으로 만들어 놓는다는 거죠. 시세가 떨어지더라도 차손이 없도록 만들어 놓는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A식 하는 거는 뭡니까? 갭 투자자입니다. 갭 투자자는 현금 흐름이 막히자 몇몇 빌라를 매각했다. 하지만 만기가 돌아오면서 퇴거하려는 세입자들이 늘자 출구 전략으로 집 뜨는 길을 택한 것이라는 추정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세입자들의 피해가 지금 전국 곳곳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노출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선 중개업소에 따르면 갭 투자자가 처음부터 전세 사기를 목적으로 집을 매입하는 경우도 많다. 대부분 후속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 자금난에 처하자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갭 투자자가 전세 보증금을 돌려줄 충분한 돈을 가지고 있다면은 별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문제점이 갭 투자자가 돈이 없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도망 다닌다는 거죠.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전세 자금 대출, 안심 대출이 있죠. 그죠? 그럼 이런 거는 보증회사가 어떻습니까? 그 보증금을 보증을 해주는 건데 이게 실제로 어떻습니까? 무용지물이라는 거죠. 즉 아파트보다는 실제로는 이런 사고가 빌라나 뭐 다가구 주택 이런 데서 연립주택 이런 데서 많이 터지는데 실제로 이 빌라나 다가구 주택은 이런 전세 보증 보험 제도에 가입 자체가 지금 불가능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금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이런 문제점을 많이 안고 이러한 어떤 문제가 발생되어진다 하는 것이 지금 방금 리뷰를 해봤는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갭 투자의 문제점에 대한 리뷰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2부에서 다시 조금 더 심도 있게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